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알로하,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마우이의 마지막 끝자락 하나입니다. 하나비치 파크, 비치와 공원이 함께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한국의 강원도 한 군데의 비치 그리고 바다 모양을 띄고 있어서요, 정겨워집니다. 한국 생각이 나면서 그리워지네요. 벌써 미국의 하와이에서 지낸 지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에서 들려오는 또 기사 내용, 미국 소식과 한국 소식은 뭐가 또 함께 틀리고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과 신문, 언론 쪽에서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사를 쓰고 또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신고가, 남의 집 얘기, 억소리나게 떨어진 곳도 나온다. 조선비주의 이야기고요. 매일경제는 서울서 유일하게 아파트값 떨어진 곳이 나왔다.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처음이 아닌데 이 기자 애들이 어디를 보고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연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왜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떨어졌다, 억대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이낸셜에서는 2억 원 떨어진 단지도 고금리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송파구,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좋아하시는 곳인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 4개월 새에 2억 원 이상 하락, 이렇게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에 육박하며 매수자 사이에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4개월 만에 2억 원 이상 떨어지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올려 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매수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실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지난 6월 11억 5천만 원에 매매된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39제곱미터 지난 5일 9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하네요. 2억 원이 뚝 떨어졌네요. 넘게. 강북구 번동 주공 1단지 전용 41제곱미터 지난 13일 4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7월 거래인 4억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하락했고요. 원래 값이 적었던 4억대의 집들이 3천, 5천씩 이렇게 내리는 거는 큰 폭의 내림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노원구는 보합에 그쳤고, 강북구는 0.01% 하락 전환됐고, 강북구의 경우 지난 7월 셋째 주 0.01% 오르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이후 14주 만에 약세를 나타냈다. 겨우겨우 14주 만에 약세를 나타냈다. 쓰기 싫은 거 겨우 써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원구 보합이다, 이 말은 저는 거짓말이라 생각하고요. 좀 자세히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썼다 봅니다. 노원구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반 이상 떨어진 곳도 있는 것으로 네이버에서 확인이 됐죠.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한 자치구가 나온 것은 지난 7월 둘째 주 중랑, 강북, 노원구 이후에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가장 먼저 집값이 회복됐던 세종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회복세를 한 것이 아니고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 이제 특례 보금자리 50년 대출 때문에 사는 듯 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가는 하락, 작년 12월에 내린 만큼 다시 하락을 시작을 하면서 더 이제 엄청 많이 떨어질 것이라 저는 보고 있는데요. 기사를 좀 제대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0.13%가 올랐다. 정세 지수 역시 지난주보다는 오름폭이 둔화됐다. 제가 기사를 읽을 때는 항상 뭔가 맞지 않는 듯한 삐걱거림이 많았었는데요. 부동산 기사를 쓸 때는 그 동네의 차이가 엄청나고요. 또 매도가 어떻게 진실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 회사에 거의 초점을 두거나 말도 안 되는 통계에 초점을 두고 쓴 기사들, 그 기사를 쓴 기자들 좀 반성하시기 바라고요. 신고가 남의 집 얘기 억소리 나게 떨어진 곳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소식이 들리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남의 일이다. 일부 인기 지역의 한강뷰 아파트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아파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거래가 줄면서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 없었는데 갑자기 관망세로 돌아섰다. 거래가 줄었다.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거 뭐 갑자기 이렇게 확 바꿔서 기사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덤탱이 맞을까봐 그러겠죠. 왜? 집값이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 주요 단지에서는 억 단위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문가 얘기들을 빗대었는데요. 현재 주택 시장을 소강 상태로 보고 있다. 올해 젊은 층들의 내 집 마련에 불을 붙였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거의 소진됐고 돈이 없죠. 바닥났고요. 이자 어떻게 볼지 이제는 정부 그리고 돈 준 은행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집이 다 땡땡땡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은행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입장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정책 금리 상승에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 어떤 곳은 8% 수준으로 올라섰다. 금매 중심으로 가격이 싼 물건들이 다 소진이 됐다. 요거 잘 썼네요. 예, 그동안에 이제 30% 떨어진 것들이 좀 소진이 됐고요. 대출 좀 나오니까 막 또 어린 친구들이 사댔는데 2030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잠잠해진 가운데 일부 인기 지역에서 최고가 대비 수억씩 하락하는 거래가 속출하기도 한다. 층과 뷰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낙폭이 심한 거래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현대 1, 2차 이제 곧 재건축할 거죠. 전용 196.21제곱미터입니다. 지난해 7월에 80억 원 신고가 때렸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최고가를 찍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이달 들어 67억에 팔렸다? 13억이나 떨어진 값으로 팔려 나갔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고가를 치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니만 아무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선수들, 현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또 여러 사람들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현대가의 사람 또는 건설사, 어쨌든 건설에 치중되어 있는 직업,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가를 찍어주고, 사업이 이제 절단나기 시작하게 되면요, IMF 때도 보면 제일 먼저 싸게 덩지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장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 비즈니스에 속해 있는 여러 회사들이 물건을 반값으로도 덩지고요, 나중에 IMF 때는 3억에 덩졌습니다. 지금 그때 3억이 이제 30억이니까요. 30억이면 이제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 80억짜리가 67억에 갑자기 이렇게 또 덩져서 13억을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진구 광장동의 워커힐 아파트 전용 196제곱미터는 지난해 4월 12층 매물이 35억 원에 최고가를 찍었다. 그런데 이달 11일 10월 11일입니다. 6층 매물이 최고가 대비 7억 원 가까이 내린 28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7억이 내렸습니다. 원래 80억 70억 하던 게 아니고 35억 하던 거니까요. 7억이면 엄청 많이 떨어졌죠. 15억이 떨어지면 여러분 더 좋으시겠지만 20억은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20억도 많다고 생각하면 안 사시면 되고요. 서초구 서초동의 삼풍도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가 있었다. 전용 130.73제곱미터의 경우 이달 11일 7층 매물이 3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지난해 5월에는 37억 원이었는데요. 6층이 5억이나 떨어져서
이렇게 팔려 나갔네요. 또한 몇 군데를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삼풍이 37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억, 서초 진흥이 27억이었는데 22억으로 팔려나갔고요. 레미안, 서초동의 레미안도 42억까지 갔던 게 5억이 떨어져서 37억에 매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더 많이 떨어질지 좀 더 지켜보고요. 저는 값에서 50%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우이에서 하나까지 2시간에 걸쳐 들어왔고요. 2시간, 3시간 뭐 이런 거보다도 너무 꼬불꼬불한 길이어서 정말 어렵게 멀미를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보람은 있고요. 그래도 마우이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하나의 여러 곳을 블랙 샌드 비치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곳에 하나의 또 숨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레드 샌드 비치입니다. 제가 신발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하나 샌드 비치에서 마무리를 하려니 조금 힘들긴 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발을 신든 뭐하든 본인의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원주민 또한 레드 샌드 비치는 뭐 프라이빗 개인 뭐 소유하고 있는 것이란 내용인지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내려가는 동안 걸어서 가면은 20분 정도 걸려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너무 험난하고요. 어려운 바위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멋진 곳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죠? 네, 저는 조금 섭섭합니다. 이번에 가지 못해서요. 뭐 기회가 되면 또 그때는 좀 제대로 와서 갖추고 와서 내려가 보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우이에서 하나샌드 비치까지 왔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쁜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마할로.